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비오트입니다. 제가 되게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는 월간 견적에 시간이 돌아왔다는 거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지난달이죠, 4월이죠. 제가 지금 찍고 있는 게 좀 많이 늦어서 4월 25일인데 그래픽도 새로 나왔고 뭐 CPU도 새로 나왔고 볼만했습니다. 아주 컴덕으로서 행복했던 한 달이었고요. 근데 그래픽 카드가 썩 좋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걸리기는 한데 돈 내로 둡시다. 이거 좀 제가 좀 나중에 또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제 이번에 또 5월달에 또 그래픽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떤 성능일지 참 모르겠는데 4060 Ti가 될지 4060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기존 3060 Ti의 뭐 MSRP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3070급의 성능이 나올 것이다, 3070 Ti급 성능이 나올 것이다. 루머는 참 많습니다. 루머는 참 많은데 일단 이번에 나온 4070 그래픽카드를 좀 보면서 긍정적으로 저는 봤던 게 좀 있는 게 적어도 준치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존 세대 기준, 저는 보통 이렇게 보죠. 이번 세대가 아니라 기존 세대 기준으로 많이 보는데 기존 세대 3080 10기가 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전성비는 확 낮아졌고 가격은 그래도 80만원대 후반인 겁니다. 물론 이제 원래 나왔던 3080 애들이 그 가격이긴 했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지금 가격대 포지션이 다 100만원대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좀 판단을 한다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4070이 나쁘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 좀 고무적으로 봤던 거는 전성비입니다. 4070이 650W 권장이다 보니까 4060 Ti는 과연 얼마나 전성비가 좋게 나올까 라는 것에 대한 좀 그런 궁금증이랄까요? 이런 게 기대감이 지금 좀 높은 바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빨리 견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견적입니다. 저가 사무용 견적이고요. 인텔과 AMD 둘 다 이번에도 구성을 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코어 수는 똑같습니다. 4코어 4스레드 기반인 CPU고 가격 차이는 좀 많이 납니다. 확실히 12100 같은 경우가 좀 더 새로 나온 CPU이기도 하고 성능도 확실히 더 좋기는 합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 성능은 4350G에 들어가져 있는 베가 그래픽스가 좀 더 좋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을 좀 하는 편이다. 사무용이지만 뭐 롤이라든지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좀 하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은 4350G를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그냥 게임 일절 하는 거 없고 그냥 좀 포토샵 좀 돌리고 좀 더 빠릿빠릿하게 좀 쓰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12100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가격 차이가 거의 1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썩 그렇게 지금 인텔 i3 라인업들이 가성비가 좋지는 않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번은 고가 사무용입니다. 똑같이 6코어 CPU로 구성을 했어요. 5600G 그리고 12400으로 구성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가격 차이는 10만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12400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신제품이기도 합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내장 그래픽 성능은 5600G 쪽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은 팩트이고요. CPU 자체의 성능은 12400 쪽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으나 글쎄요, 일반적인 사무 용도에서 이거를 체감할 수 있는 영역까지 가게 되면은 정말 작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캐드를 돌리시거나 포토샵을 하시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거의 체감이 불가능하다 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 거의 60만원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는 매우 심하게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FHD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여기서는 역시나 이번 달에도 빠지지 않는 12100F로 구성을 했고요. 기본적인 골자 구성은 지난달과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 이제 1650 혹은 RX 5600 XT를 기준으로 하는데 롤과 로아를 빼면은 5600 XT가 모든 표변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능은 더 좋습니다. 더 좋고 다만 나는 롤 로아가 메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650을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50이 솔직히 좀 더 싸기는 합니다. 일단은 조금 더 싸기는 한데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가격대는 아니고요. 다만 나는 그런 거 아니고 배그나 트리플 A 게임들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다. 그리고 캐주얼 게임도 그렇지만은 스팀 게임 기반 많이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5600 XT가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SSD가 지금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 SSD 같은 경우에 바뀐 이유가 하나입니다. P31이 970 에보 플러스 대비 더 비쌉니다. 좀이라도 비싸요. 둘이 성능이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변경을 했어요. 오히려 굳이 P31을 써서 가격을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서 좀 더 저렴한 970 에보 플러스로 구성을 했고요. 성능은 동일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구성을 했다라고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은 FHD 하급 게이밍입니다. FHD 하급 게임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FHD 중급 게이밍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5600X 그리고 12400F 기반입니다. 12400F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가성비는 좀 많이 떨어집니다. CPU 가격 차이, 메인보드 가격 차이로 10만원이 넘게 가격 차이 나기가 때문에 이렇게 썩 인텔 쪽이 아직도 가성비는 좋지 않다. 특히 하이로 오면 올수록 이게 좀 격차가 많이 벌어진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그래픽카드는 동일한 1660 슈퍼이기 때문에 CPU에서 오는 성능 차이가 아니면은 거의 체감이 불가능하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인 CPU의 성능은 5600X 쪽이죠. 5600X 쪽의 게임 성능은 더 좋은 부분이고요. 딱 하나 인텔이 유리한 거? 라고 하면은 배그랑 오버워치에서 램 오버클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기준입니다. 램 오버클럭을 하지 않고 동등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약간 더 좋아요. 정말 약간 미세하게. 근데 거기에 10만원을 태운다? 저라면은 10만원 안 태우고 그래픽 올리겠습니다. 그게 더 정답이니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10만원 차이면 그래픽카드 올라갑니다. 여기서 1660 슈퍼가 아니라 적어도 2060 가고요. 아니면은 뭐 3050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중고로 뭐 3060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인텔이 좋지는 않다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상급 게이밍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텔 라이젠 그리고 엔비디아 라데온 이렇게 두 가지 좀 구성을 나눠서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고짜는 당연히 동일합니다. 3060이고 3060은 뭐다? 배그 FHD 국민 옵션 평균 프레임 144Hz 이거 제 기준 별표입니다. 이게 FHD로 국민 옵션을 했을 때 144 평균 프레임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입니다. 딱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대는 100만원으로 맞추실 거면은 AMD고 100만원 좀 더 초과해서 투자하실 분들은 인텔인데 뭐 의미는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또 여기서 10만원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SSD를 이번 달부터 1테라로 좀 구성을 했어요. 왜냐면은 요즘 나오는 게임들이 다들 용량이 좀 큽니다. 제가 디아블로도 그랬고 배틀그라운드도 거의 뭐 50기가가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 이외의 게임들도 몇 번 좀 다운받아 보니까 50기가 60기가 하나당 훅훅 먹습니다. 그럼 게임도 있다면 벌써 100기가예요. 게임도 있다면 벌써 100기가고 윈도우가 30기가 먹는다고 치면은 다른 거 깔 용량이 그렇게 넉넉하게 과연 500으로 될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제 이 머릿속에 좀 떠오르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상급 FHD부터는 1테라를 넣기로 마음을 좀 먹었습니다. 여기서도 P31보다는 970 에버 플러스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970 에버 플러스로 일단 구성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데온 같은 쪽을 좀 보시면은 RX 6650 XT 제가 자주 넣던 제품은 아닌데 이걸로 좀 구성을 했어요. 일단 가격대는 3060보다 저렴합니다. 3060보다 한 5만원 정도 저렴해요. 5만원 정도 저렴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라데온이 약한 게임 있죠. 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로스트아크 이 두 개를 제외하고 나면은 어지간하면은 게임 성능은 조금은 다 좋습니다. 라데온 쪽이 라데온 쪽이 좀 좋고 특히 트리플 A 게임들 싱글 게임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더더욱이 라데온이 조금 더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시는 게임 따라서 좀 잘 찾아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파워 용량이나 이런 건 다 동일하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하다고 봐주면 될 것 같고 일단 뒤에 50이라고 붙어야 돼 있죠. 뭐 6750 XT, 뭐 6850 XT, 이제 6650 XT. 뒤에 50 들어간 애들은 그나마 드라이버 이슈가 좀 많이 덜한 편입니다. 많이 덜한 편이라서 이번에는 좀 괜찮은 가격대에 괜찮은 구성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가격부터가 좀 저렴하니까요. 5만원도 저렴하면은 키보드 하나 마우스 하나는 5만원이니까요. 딱 그 정도 가격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니까 구성하시는 분들 FHD 상급 게이밍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번은 FHD 상급 QHD 가성비 게이밍입니다. 여기도 큰 차이는 없어요. 거의 기존과 동일하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060 Ti에 인텔을 가느냐 AMD를 가느냐 차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가격 차이가 솔직히 3060 그리고 3060 Ti 뭐 5600 XT 요 라인업이 그냥 가격이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AMD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원 차이 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400F에 3060 넣는 가격이면은 거의 110만원인데 5600X에 3060 Ti를 넣으면 110만원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115만원 넘으면 맞출 수 있어요. 그 말인 즉슨 뭐냐 인텔이 그만큼 가성비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12세대가 뭐 좀 더 신형이긴 하지만은 굳이 메리트가 있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13세대로 넘어간다? 13400을 간다? CPU 가격만 10만원이 넘게 납니다. 단적으로 CPU 가격만 1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요. 메인보드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성비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3060이 3070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실 때 좋은 선택이 되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QHD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060 Ti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에 제가
디아블로4 테스트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옵션 타협화를 하거나 아니면 풀옵션을 하더라도 DLSS 기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QHD는 가능한 성능이다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는 700W 넉넉하게 구성을 했고 그래픽카드 역시 GDDR6X 메모리로 구성을 한 부분입니다. 다음번 이제 QHD 하급 게이밍입니다. 여기 정말 엄청 고민했어요. 3070 그냥 넣어서 가성비를 잡을까 아니면 4070을 한번 넣어볼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3070 가장 저렴한 제품 EM텍 제품이 한 68만원 정도 합니다. 68만원 정도 하고 파워는 800W를 가야 돼요. 750W나.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3070을 가는 가격에서 한 15만원? 20만원만 정도 더 투자를 하면은 20% 넘게 차이가 나는 4070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HD 하급 기준으로는 3070보다는 4070, 즉 3080이랑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4070을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물론 3080 대비 떨어지기는 합니다. 성능 자체는 떨어지지만 대체품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80만원 초반이기도 하고 권장 파워도 650W 이상이기도 하니까요. 즉 700W 스탠다드 3060 Ti랑 동일한 전력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에서 QHD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3080 10기가인데 이거랑 비슷한 성능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150만원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70을 한번 넣어본 부분이고요. 150만원대면 이제 QHD는 조금만 옵션 타협하면은 다 돌아간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수준이 아니라 조금씩 더 옵션을 높여서 해도 프레임 충분히 고주사를 뽑아낼 수 있는 게 3080이었기 때문에 4070도 그와 비슷한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 이제 QHD 중급 게이밍입니다. 여기도 이번에는 인텔, AMD 그리고 라데온, 엔비디아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기본적인 골자는 4070 Ti 골자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다만 7600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AM5 소켓이죠. 예. A620이 새로 나왔습니다. A620에서 에즈락 A620M HDV M.2 플러스가 있어요. M.2 플러스입니다. M.2 말고 M.2 플러스예요. 이 모델을 사면은 방열판이 좀 더 괜찮고요. 전원부도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근데 가격은 16만원대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메인보드 전원부 숫자라고 하면은 단적인 게임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7900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전원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를 PBO를 키지 않고 전력이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7600 낭낭하게 돌리고도 남는다 라고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4070 Ti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은 210만원대, 200만원대 전후로 구성이 가능하다 라는 점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4070 Ti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엄청나게 많이 좀 질문을 많이 받는데 특정 회사 모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소음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거는데 영상도 좀 봤어요. 그 거리에서 100% 풀로드 돌리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터프 3080도 소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영상은 의미가 없어요. 정말 1도 의미가 없어요. 실제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바로 봐야 되는데 저 오픈 케이스입니다. 터프 3080 그렇게 조용하다고 했는데 제 방에서요 쩌렁쩌렁하게 울려요. 저거 게임 한번 돌리면 80도까지 올라가고요. 절대 이 세상에 조용한 그래픽카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게이밍 트리오도 예전에 써봤을 때 좀 시끄럽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조용한 그래픽카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G1900 XT로 구성을 했어요. 두 개를 봤을 때 깡 성능은 G1900 XT 쪽이 조금 더 좋습니다. 다만 마찬가지로 기존 6000보다 동일합니다. 난 100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4070 Ti 가시면 되고요. 난 트리플 A 게임, 싱글 게임 많이 한다 하시면은 라데온 가시면 됩니다. 딱 그 차이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이 라데온이 좀 더 비싸기는 한데 실질적인 깡 성능은 라데온이 더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5%? 10% 차이 나나요? 게임별로 정말 크게 나는 거 있고 정말 크게 떨어지는 거 있지만 그런 게임들 잘 파악을 해서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호그와트 레거시 하실 분들은 동급 라인 기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보다 라데온이 더 좋답니다. 물론 DLSS RT 다 키면은 상황을 역전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난 DLSS 안 키고 최대한 프레임 뽑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라데온 가시는 게 맞습니다. 4K 제외하고는 QHD FHD에서는 라데온이 더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QHD 상급 게이밍입니다. 여기도 정말 바뀐 게 없는데 4080 기반입니다. 가격대가 4080이 상위 모델인 앰프 익스트림 A로가 가격이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이고요. 300만원 언더에서 어지간한 게임 다 돌아가는 구성을 맞출 수 있다라고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한 350만원까지 쓰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CPU는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나는 300만원 미만에서 QHD 정복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 라고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라이젠 CPU에서 구성한 이번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
잘 알려지지 않은 메인보드입니다. 일단 M-ATX 메인보드 기준으로 그래픽카드 간섭이 없는 메인보드예요. 왜냐? 그래픽카드 슬롯이 좀 더 위쪽에 위치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간섭은 좀 덜한 모델인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부분이고요. 메인보드 전원부는 12페이지기는 합니다. 12페이지기는 해도 790X3D 790급이 아닌 이상, 즉 7900X, 7800X 3D 이런 것까지는 충분히 버티고도 남는 전원부를 보여주는 게 해당 제품입니다. 12페이지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메인보드 지금 가성비로 대체품이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좋은 대체품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인텔 같은 경우에 에즈락 해당 보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BFB 기능 따라서 전력 조절해서 굳이 언더볼팅 따로 만지거나 그러지 않아도 공랭 대장으로 발열잡기 수월한 메인보드입니다. 에즈윈 유통이면은 AS도 괜찮은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최상급 게이밍입니다. 여기 이제 넣었어요. 13900KF vs 7800X 3D입니다. 이미 CPU 가격부터 차이가 나고 메인보드 가격 10만원 차이 나고요. CPU 10만원, 메인보드 10만원, 쿨러에서도 한 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가성비가 이제 인텔은 심하게 매우 많이 떨어집니다. 내가 인텔을 가야 될 이유 딱 하나, KF 말고 K로 간 다음에 어도비 무조건 돌려야 되라고 하시는 분들 이외에는 그닥 추천드리지 않아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거 아닌 이상은 7900X 3D를 가서 공랭을 달거나 7800X 3D에서 공랭을 달고 4090을 간 다음에 모니터 좋은 거 사세요. 50만원이면은 정말 특가 잘 뜨는 애들 사면은 QHD 끝판왕 애들 삽니다. QHD 뭐 나노 IPS 이러는 것도 정말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 차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텔 같은 경우에 크라켄 새로운 제품을 넣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그동안 LS도 넣었고 DX도 넣었고 많이 여러가지 넣었는데 뭐 알다시피 가장 지금 벤치마크 사이트에서 좋게 나오는 수냉 쿨러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크라켄은 그나마 좀 없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크라켄 신형을 넣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크라켄 솔직히 이전 가격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가격이 많이 비싸지진 않았는데 성능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크라켄 기다리셨던 분들, AS 6년이고 성능 괜찮고 뭐 이미 인지도 있는 회사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좋은 제품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 올로와에서 나온 에이다이 언락 제품입니다. 방열판 달려있고요. 제가 이 메모리를 지금 제가 직접 내돈내산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그냥 XMP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램오버를 할 시간이 없어서 쓰고 있는데 그냥 XMP 말고 제가 메인보드가 MSI 메인보드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때려 넣었는데 7200까지 들어갑니다. 메모리 트라이스로 대충 때려 넣어 들어갑니다. TM5도 돌아가기는 하는데 안정화를 제가 좀 빡세게 보는 편이라 한 100주기 정도 돌리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어서 지금 돌리지는 못하고는 있습니다만 구동을 해서 한 2주기 3주기까지는 오류 없이 돌아가는 걸 제가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해당 제품 에이다의 언락 제품도 상당히 고수율이고 가격은 저렴하다 라고, 그리고 방열판 달려있다 라는 거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QHD급 좀 애매해졌죠. 일단 4060 Ti, 4060이 나오게 되면은 그 좀 애매한 라인업들이 좀 채워질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은 FHD에서 QHD로 넘어가는 그 가격대의 갭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만큼 투자하면은 나는 QHD에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확실하다는 부분. 30만원 차이가 나지만 확실한 부분이다 라고 좀 누누이 강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작업용 견적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거나 쪽지를 주시면은 답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최대한 다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요즘 좀 바빠가지고 못 본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다 해드리고 있고 다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있으면은 언제나 저에게 개인 연락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5월 되시고요. 가정의 달 5월,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랍니다. 아디오스.